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계산 작업을 이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첩 이품을 통해서 값을 뽑아주는 것과 추수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바꿔주는 작업을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표 3, 그 다음 표 4번, 표 5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3번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이렇습니다. 그 주소 영역에서 서초이면서 구매 실적이 100만 이상인 이거나가 되게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거나 강남이면서 구매 실적이 100만 이상인 고객 그 실적 포인트 합계 그 다음에 거래 빈도 평균을 계산하는 겁니다. 조건은 A24부터 C27까지 평균은 반올림 없이 정수로 함수는 average, dsum, daverage, trunk,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게 되어 있죠.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중이라고 하면은 이 함수를 모두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문제에 적합한 함수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필요한지 분석과 선택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조건 고급 필터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급 필터라는 거는 조건문, 즉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영역에다가 실적 포인트 합계에 관한 값을 가져올 건데 아무거나 가져올 수 없죠. 문제에서 종로와 서초 그리고 구매 실적이 100만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을 이 블럭 안에다가 조건을 넣어주고 그 조건에 맞는 합계를 이 부분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비어있는 셀에 조건을 넣어주는데 그 조건을 어떻게 넣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조건을 고급 필터라고 합니다. 자, 셀을 어떻게 지정하냐면 and 뭐뭐이면서 뭐뭐이고 라는 조건을 준다면 and 조건입니다. 그리고 뭐뭐이거나 또는 이건 or 조건입니다. 즉 영업부이거나 실장인 김자로 시작하거나 실장인 즉 두 개 중에 한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결과값을 추출할 수 있는 거죠. AND 조건은 두 개 다 만족해야만 결과값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별이 있죠. 이 별은 김자로 시작하는 아무 어떤 글자도 상관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문제가 좀 복잡했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초이면서 100만 이상인 뭐가요? 주소와 구매 실적이라는 필드 값이 필요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자, 주소와 구매 실적이 필요했었죠. 필요한 필드를 카피를 합니다. Ctrl C, Ctrl V. 자, 이렇게 어디 부분에다 넣냐면 A24부터 C27 영역에다 넣으라고 그랬죠. 보겠습니다. A24부터 이 영역인가요? 잠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C27 영역까지. C27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역에 조건이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이 서초이면서 구매 실적이 100만 이었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을 서초라고 입력할 수도 있겠지만은 카피를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글자 사이에 공백이라든가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그 조건을 똑같이 못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카피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자, 서초이면서 이면서 조건은 아까 보겠습니다. 뭐뭐이면서 조건이 옆으로 들어갔죠. 좌우가 동시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옆으로 나란히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넣어보겠습니다. 서초이면서 100만 이상이죠. 이상은 어떻게 할까요? 부동어 표시로 네, 크거나 같다. 앞에가 주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크거나 같다. 100만 100하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가면 첫 번째 조건이 끝났죠. 그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넣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강남이면서, 이것도 옆으로 나란히 가는 AND 조건입니다. 강남이면서 100만 이상. 근데 첫 번째 서초이면서 100만과 강남이면서 100만은 두 개가 이거나라는 OR 조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은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도 똑같이 100만이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100만을 넣어주시고, 그런데 주소가 강남이었죠.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 컨트롤 C 컨트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이거나 두 번째 줄인 조건을 만족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은 서초이면서 100만 이상. 두 번째 줄은 강남이면서 100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포인트 합계죠. 합계는 썸이라는 조건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썸,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썸인데 좀 다르게 되어 있죠. 앞에 D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D는 무엇일까요? 네, 데이터베이스를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련 함수는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습 한번 해볼까요? 쉬운 것부터. 직책이 사원인 사람 중에서 최고 급여액, 제일 큰 급여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는데, 가장 큰 거는 맥시멈이라는 영어가 생각나죠? 그대로 자연스럽게 넣겠습니다. 자, 함수를 는부터 시작한다 했죠? fs 부분에다가, 지금 우리 여기 부분에다가 함수 값을 넣을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련 함수는 알파벳 D로 시작합니다. D로 시작하는 함수가 많죠. dcount A, ddb, 뭐 여러 가지가 엄청나요. daverage, 많습니다. 일단 dmax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dmax는 가장 맥시멈, 가장 큰 값을 가져오는 값입니다. 안에 보니 데이터베이스부터 넣으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노란색 부분을 필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수에서도 필드 영역이 있고, 데이터베이스, 즉 오라클이라든가 MS SQL에서도 필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필드라는 것은 데이터가 들어있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노란색 부분을 필드라고 부릅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필드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데이터가 들어있는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드래그 하겠습니다. 이 영역이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잘 봐주도록 합니다. 노란색 필드를 포함하여 데이터가 들어있는 전체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데이터가 들어있는 노란색 부분을 필드라고 부릅니다. 어느 필드를 우리가 최고값을 구하나요? 어느 필드의 최고값일까요? 네, 급여 부분의 최고값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급여라고 적혀있는 필드만 클릭을 해줍니다. 3라고 적어도 되겠지만은 1, 2, 3, 4. 자, 봅니다. 1, 2, 3, 4. 네 번째 필드에 있는 값들의 최고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4라고 적어도 됩니다. 자, 우리 연습 차원이니까 마우스로 클릭해서 급여 필드만 클릭하겠습니다. 급여 필드에서 크리테리아가 뭘까요? 크리테리아는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조건이 뭘까요? 직책이 사원인 조건이죠.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조건은 이렇게 줍니다. 필드와 데이터가 한 쌍을 이루게끔 조건을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로 닫고 엔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직책이 사원이면서 급여 필드에서 최고값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dmax 함수를 쓸 수가 있죠. 그러면 dmin, 데이터베이스인데 미니멈 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쉽죠? 자,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에 관련 함수는 D로 시작하고 미니멈이기 때문에 min 더블클릭해서 넣어주면 가로가 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함수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리테리아 똑같은 구조로 시작됩니다. 한번 원리를 알게 된다면은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함수는 다 쓸 수가 있겠죠.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영역을 드래그 하겠습니다. 필드를 포함하여 전자 데이터가 들어있는 부분을 드래그 해줍니다. 이 부분이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필드 클릭하겠습니다. 직책 사원인 사람 중에 최저급여액 뭐가 필요합니까? 어느 필드의 최저급여, 네, 급여 필드의 최저금액이죠. 금액이죠. 그래서 E3를 필드를 넣어줍니다. 조건은 무엇입니까? 직책이 사원이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필드와 데이터가 한 쌍을 이루게끔 조건을 넣어주고 가로 닫습니다. 엔터. 자, 이번에는 홍보부인 사람이 최저급여액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D, min.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노란색 필드부터 시작하여 데이터가 들어있는 모든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렀죠. 어느 필드의 최저금액입니까? 네, 급여 필드의 최저금액이죠. 그래서 마우스 클릭하시고 자, 조건, 크리테리아는 어느 영역입니까? 부서가 총무부죠. 부서가 총무부. 한 쌍을 이루려고 했는데 근접해 있는 게 데이터가 다릅니다. 이럴 경우에는 크리테리아 영역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서로 필드와 데이터가 근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다 만들어줘서 필드와 데이터가 근접하여 세트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테리아 조건을 넣어주고 가로 닫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미니멈에 관한 금액이 나오겠죠. 자, 카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데이터베이스 카운트가 되겠죠. D 카운트. 카운트라는 것은 숫자가 적혀있는 셀의 개수를 세는 걸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dCount. dCount에 관련된 함수는 두 가지입니다. dCount와 dCountA. 이거는 이따가 카운트 함수 할 때 count A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Count부터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영역을 드래그 해줍니다. 컴마. 어느 필드의 카운트입니까? 네, 사람 인원을 계산하죠. 숫자가 들어있는 필드를 클릭해 줘야 되겠습니다. 숫자는 기본급 필드, 수당 필드, 급여 필드 모두 다 상관이 없겠습니다. 급여 필드로 클릭해 보겠습니다. 급여 필드 밑에 숫자가 적혀 있죠. 컴마. 조건이 무엇입니까? 기본급이 300만 이상이죠. 기본급 300만 이상 이렇게 근접해 있는 필드와 데이터 세트를 드래그 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에다가 따로 만들어줘서 크리테리아 조건에 맞는 값을 넣어줍니다. 가로 닫고 엔터. 자, 카운트, 셀의 개수를 센다 했죠. 숫자가 적혀있는 셀의 개수는 3개입니다. 카운트는 이렇게 셀에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는 걸 뜻합니다.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관련된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함수는 dCount, dmin, dmax, daverage, dsum 이 밖에도 더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쓰이는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함수가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함수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구조가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는 필드, 세 번째는 크리테리아 조건이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셀의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Count로 직책인 사원인 셀의 개수를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수업 중에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연습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지금 온라인 학습 특성상 선생님이 직접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보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dCount A. dCount만 하겠습니다. dCount A는 숫자든 문자든 상관없이 셀의 개수를 세는 걸 A라고 합니다. 일단 셀의 개수, 숫자가 적혀있는 셀의 개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dCount.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를 드래그 하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베이스는 빨간색 부분,
전체. 필드 포함하여 데이터가 들어있는 전체가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컴마. 어느 필드를 카운트할까요? 숫자가 적혀있는 부분을 카운트해야겠죠. 그래서 필드, 노란색 부분을 필드로 합니다. 필드 부분만 클릭해줍니다. 급여 필드만 클릭해주고 컴마. 조건이 무엇입니까? 직책이 사원이죠. 자, 필드와 데이터가 한 쌍을 이루게끔 크리테리아를 드래그 해줍니다. 조건을 넣어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값은 3. 셀의 개수는 3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최저 금액 데이터베이스 민이 되겠습니다. 디민.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민. 데이터베이스 영역을 드래그 해줍니다. 컴마. 어느 필드의 최저 금액입니까? 네, 급여 필드가 되겠죠. 여기서 미니멈 값을 찾습니다. 급여 필드에서 최저값, 컴마. 조건이 무엇입니까? 직책이 사원. 자, 필드와 데이터가 한 쌍을 이루게끔 조건을 넣어줍니다. 가로 닫고 엔터.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최고 금액을 찾아보겠습니다. D, min. 맥스겠죠. 최고니까 Dmax. 데이터베이스 드래그 해줍니다. 컴마. 어느 필드의 최고값입니까? 네, 급여 필드의 최고값을 찾아줄 겁니다. 컴마. 조건이 무엇입니까? 직책이 사원. 네, 조건이 쌍을 이루게끔 드래그 해줍니다. 가로 닫고 엔터. 자, 이번에는 급여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평균은 데이터베이스 어베리지, D 어베리지. 스펠링을 모른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앞 글자를 쓰면 자동으로 스펠링이 나오죠. D 어베리지. 자, 데이터베이스 마찬가지로 전체 필드와 데이터가 들어있는 영역을 드래그하시고 어느 필드의 평균입니까? 급여 평균이죠. 급여 필드를 클릭합니다. 노란색 부분을 필드라고 부릅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부서가 홍보부. 네, 부서가 홍보부. 이렇게 드래그 해줍니다. 필드와 데이터가 한 쌍을 이루게끔 근접해 있기 때문에 따로 만들어주지 않아도 크리테리아, 조건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가로 닫고 엔터. 이번에는 총 급여액 다 더한다는 뜻이죠. 다 더해 보겠습니다. 뒷성, 데이터베이스 성. 더블 클릭하시고 데이터베이스를 드래그 해줍니다. 데이터베이스 드래그 컴마 어느 필드의 합입니까? 급여, 네, 오타입니다. 급여의 합입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부서가 총무부. 부서가 총무부 하려기 때문에 두 필드와 데이터가 쌍을 이루지 않죠. 그래서 밑에 하단에다가 새로 만들어 줍니다. 부서가 총무부. 자, 만드는 과정까지 보여줬어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선생님이 금방 드래그 한 거죠. 이 부분이 없다면 밑에다 하단에다가 카피해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조건을 만들어서 드래그 해서 크리테리아를 넣어줍니다.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함수를 넣어봤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함수는 일정한 규칙이 있죠. 어떤 함수 특징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집니다. dcount, dmin, dmax, daverage, dsum. 하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조건의 형식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그 특징이 들어가는 필드를 지정해주고 조건을 드래그 해줍니다. 자, 이 형식으로 들어가면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함수는 어떤 것이든지 다 쓸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실적 포인트 합계인데 함수를 어떤 걸 쓸까요? 네, dsum이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합이니까 daverage는 아니겠죠. dsum을 쓸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sum인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dsum, sum. 더블 클릭하시고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하게 돼 있죠. 지금 우리는 표 3번에 대한 함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쭉 필드,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첫 번째 줄은 필드가 되겠습니다. 필드와 데이터가 들어있는 모든 값을 드래그 해줍니다. 데이터베이스 영역을 드래그 해주고 컴마 어느 필드의 합계입니까? 네, 실적 포인트에 들어있는 합계죠. 어느 필드 실적 포인트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D14가 셀의 주소가 붙겠습니다. 컴마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서초이면서 100만 이상, 강남이면서 100만 이상 이 부분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부분을 드래그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실적 포인트 합계가 만들어졌죠. dsum을 이용한 합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dsum은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리테리아. 이렇게 세 개의 조건이 들어가면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래 빈도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 빈도 평균은 어베리지죠. 함수가 두 개 있습니다. 어베리지와 디어베리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쓸까요? 네, 조건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블록된 영역이 조건입니다. 만약에 조건이 없었다면 그냥 어베리지를 썼을 건데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줄 이상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디어베리지를 이용해야만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어베리지로 함수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어베리지죠. 자, 상단 fx 옆으로 가서 눈부터 넣겠습니다. 디어베리지 더블 클릭하시고 먼저 첫 번째 영역부터 데이터베이스 영역부터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필드를 포함하여 데이터가 들어있는 모든 영역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했죠. 커마 어느 필드의 평균입니까? 네, 옆에 글자 보겠습니다. 거래 빈도의 평균이죠. 필드를 찾습니다. 거래 빈도 평균. 그러면 거래 빈도가 필드가 되겠습니다. 거래 빈도 밑에 하단에 있는 필드 영역에서 평균을 구할 겁니다. 컴마 크리테리아 조건이겠죠. 조건은 만들어놨던 서초이면서 100만, 강남이면서 100만 이 영역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실적 포인트 합계도 이 영역이 조건이었죠. 거래 빈도 평균도 이 영역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해서 실적 포인트 합계와 거래 빈도 평균이 만들어졌습니다. 문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초이면서 100만 이상이거나 강남이면서 100만 이상인 고객의 실적 포인트 합계와 거래 빈도 평균을 계산하시오 라고 적혀있죠. 자, 거래 빈도 평균은 반올림 없이 정수로 표시합니다. 보겠습니다. 평균이 지금은 정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변경할 내용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표 4번 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경기 고교 3학년 학생수, 경기 영어 점수 합계를 계산하는 겁니다. 함수는 average EPS, sum EPS, count EPS. 자, 이걸 보기 전에 먼저 count 함수 한번 보겠습니다. count 함수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 함수 자체가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어보는 것입니다. count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count. 그 다음에 영역을 드래그 해줍니다. 이렇게 원하는 영역을 따로 지정해도 되고 전체를 드래그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이 영역에서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보겠습니다. 12개 되어 있죠. 이번에는 셀에 값이 있는 개수를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count a가 되겠습니다. count a로 쓰면은 숫자든 문자든 값이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겠습니다. 영역을 드래그하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자, 이번에는 공백인 셀의 개수를 세겠습니다. count blank가 되겠습니다. count blank. range 영역이 되겠습니다. 영역 드래그하고 나서 엔터. 공백 눈에 보이듯이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숫자를 쓸 수가 있었죠. 이번에는 조건이 들어간 90점 이상인 셀의 개수를 세겠습니다. 는 count 조건은 if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range 영역을 드래그하고 나서 컴마 조건이 무엇입니까? 90점 이상 겹다운표에다가 조건을 넣어줍니다. 크거나 같다 부등호 넣어주고 90 이렇게 조건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엔터. 자, 90점 이상인 게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 안 세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운트 관련된 함수를 보았습니다. 원래 문제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경기 고교 3학년 학생 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무엇을 써야 될까요? 보겠습니다. 학생 수니까 count가 되겠습니다. count if s 조건이 두 개죠. 가보겠습니다. 경기
고교라는 것도 조건이 될 수 있고요. 3학년도 조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count if s 복수형이 되겠습니다. 함수 부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 if s 더블클릭해서 가로를 넣어줍니다. 크리테리아 레인지 첫 번째 조건이 들어가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경기 고교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건이 들어있는 영역을 드래그 해주시고 이 영역에서 컴마 크리테리아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경기 고교가 되겠죠. 조건은 경기 고교만 찾아냅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입력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지 않고 마우스로 클릭하여 셀의 주소를 적어주겠습니다. 경기 고교가 들어있는 어떤 셀도 상관이 없습니다. 클릭해서 그 셀에 주소를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 값과 같은 것을 찾아냅니다. 컴마. 두 번째 영역, 조건이 들어가는 두 번째 영역을 들어가겠습니다. 3학년이죠. 즉 학년이 들어가 있는 조건의 영역을 들어갑니다. 컴마. 이 두 번째 영역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3학년을 찾겠죠. 3이라고 직접 입력해도 되겠지만은 클릭하겠습니다. 3이 들어있는 셀의 주소가 들어가게끔 클릭해서 조건을 넣어줍니다. 컴마. 자, 이렇게 해서 조건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학생 수니까 그대로 가로를 닫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들어간 영역,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영역, 두 번째 조건, 영역, 조건, 영역, 조건 이런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오죠. 두 번째는 점수 합계가 되겠습니다. 함수는 합계는 sum if s 복수형이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um 자, 더한다는 합을 낸다는 sum if는 조건이 한 개가 들어갔을 때 if겠죠.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if s 복수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sum할 영역을 먼저 들게 해줍니다. 뭘 sum을 할까요? 어떤 영역을? 점수를 더하겠죠. 그래서 점수 영역을 들게 해줍니다. 이 영역을 더할 건데 컴마 조건을 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의 영역을 들어가겠죠. 학교가 들어있는 조건의 영역, 컴마 조건이 무엇입니까? 경기 고교입니다. 클릭해주고 이번에 다른 데 한번 해볼까요? 경기 고교가 들어있는 셀의 주소가 들어가게끔 해주고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학년이죠. 두 번째 조건의 영역 드래그, 컴마 두 번째 영역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2학년이기 때문에 이자를 클릭합니다. 가로 닫고 엔터. 다시 한번 볼게요. sum if s sum if s sum할 영역 드래그 조건 영역 조건 조건 영역 조건 이렇게 되겠죠. sum할 영역 조건 영역 조건 조건 영역 조건 이 순서대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표 5번의 문제인데 자, 표가 두 개 있죠. 하나는 이 영역에다 값을 넣는 거고 하나는 할인율에 관한 내용인데 문제를 보겠습니다. 할인율 이 조건에 맞춰서 적용을 하고 함수는 VLOOKUP, HLOOKUP, 인덱스 함수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 개의 함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VLOOKUP과 HLOOKUP, 인덱스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먼저 VLOOKUP부터 보겠습니다. VLOOKUP이란 거는 V, 버티컬이라는 뜻이죠. 버티컬, 좀 굴려볼까요? 버티컬, 영어, 미국식 영어 발음은 버티컬, horizontal, 수평이라는 뜻이죠. 즉, 우리가 참조하고자 하는 데이터 형태가 길쭉하게 수직으로 되어 있으면 VLOOKUP을 쓸 수가 있습니다. 원본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할인율 데이터가 어떻게 됐습니까? 밑으로 길쭉하게 되어 있죠. 즉, 수직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VLOOKUP을 쓸 겁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옆으로 되어 있다면 HLOOKUP을 썼을 것입니다.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VLOOKUP은 찾고자 하는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이 있는 셀의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열 번호와 찾을 방법을 찾습니다.
찾을 방법은 정확한 값을 찾을 수도 있고 근사값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HLOOKUP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VLOOKUP과 HLOOKUP의 차이점은 VLOOKUP은 열의 번호를 적고 HLOOKUP은 행의 번호를 적습니다. 헷갈리지 않게끔 열과 행을 헷갈리지 않게 찾아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할인율 여기다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영역이 길쭉하죠. 그래서 VLOOKUP을 쓰겠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영역이 이렇게 옆으로 길쭉하다면 HLOOKUP을 썼을 것입니다. 길쭉하기 때문에 VLOOKUP을 쓰겠습니다. 네, VLOOKUP. VLOOKUP 한번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동영상 형태로 설명이 되어 있군요. 자, 조회하는 값으로서 조회값이라고도 합니다. VLOOKUP. 뭐 설명이 많겠습니다. 네.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죠. 해보겠습니다.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나가겠습니다. VLOOKUP. 첫 번째 lookup value.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이렇습니다. 판매 수량과 할인율표를 이용하여 할인율을 계산하는 거죠. 판매 수량과 물표를 계산하여 할인율에다가 계산합니다. 즉 판매 수량에 따른 할인율을 가져온다는 뜻이겠죠.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100이라는 숫자를 찾습니다. 그죠? lookup value가 100이 되겠습니다. 그 100이라는 숫자를 어디 가서 찾을까요? 테이블 어레이가 되겠죠. 자, 컴마하면 볼드체 다음으로 할 작업이 볼드체 굵게 나와 있죠. 100이라는 데이터를 어디 가서 참조를 할까요? 그 테이블을 지정하는 것이죠. 그 테이블 어레이를 지정하겠습니다. 자, 이 영역에서 100이라는 숫자를 찾아올 것입니다. 테이블 어레이를 영역을 들어게 해주시고 컴마. 자, 컬럼 열이겠죠. 몇 번째 열에 할인율이 있습니까? 할인율이란 것은 퍼센트를 말하죠. 우리가 가져올 값은 할인율입니다. 자, 테이블 어레이에서 몇 번째 열에 할인율이 있습니까?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할인율은 두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정수 2를 적어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넘이 있었기 때문에 정수를 적습니다. 컴마. 자, 이 100이라는 숫자를 테이블 어레이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똑같이 찾을까요? 비슷하게 찾을까요? 100이라는 숫자는 정확하게 없죠. 근사값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서 펄스로 유사일치 true를 넣어주겠습니다. true. 더블 클릭하면 true 값이 붙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100 판매 수량 100에 근접한 값, 즉 10%가 값을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를 테이블 어레이에서 참조하여 할인율을 가져오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lookup value, 찾고자 하는 값은 100입니다. 테이블은 빨간색 영역이 되겠죠. 몇 번째 컬럼? 첫 번째, 두 번째 컬럼에서 가져옵니다. 어떻게 가져옵니까? 유사하게, true. 정확하게는 false입니다. 유사하게는 true. 여기서 가져옵니다. 엔터에서 우리가 가져왔죠. 자, 이거 두 번째 함수를 다 넣지 않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더하기 표시로 자동 채우기를 해서 쭉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러가 나죠. 이 에러는 무슨 뜻이냐면 참조하는 영역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벗어났다는 뜻이겠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lookup value가 D30,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도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 보겠습니다. 내 값이 커졌기 때문에 상대 주소도 커졌죠. 그런데 덩달아 테이블 어레이 값도 커졌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테이블 어레이가 한 칸 더 내려왔죠.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에서도 덩달아 테이블 어레이가 내려왔습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테이블 어레이가 쭉쭉 내려가 버리죠. 값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값이 없는 상태 테이블을 지정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에러가 난 겁니다. 이 테이블 어레이, 참조하는 테이블 영역은 고정되어야겠습니다. 가변되면은 우리가 찾을 수 없겠죠. 자, 고정시키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에서 그대로 올려놓고 테이블 어레이, 이 값이 커지면 안 되겠습니다. 이 값을 고정시키는 방법은 키보드에서 F4, 자, 마우스로 테이블 어레이가 블럭되어 있죠. 이 영역
값이 부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F4번을 누르면 4번이 아닌가? 버전이 달라졌나? 몇 번일까요? 일단 다음에 확인하고 이 값을 고정시키는 방법은 앞에 달러 표시를 고정시킵니다. 즉 G5라는 열도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35 앞에도 고정시킵니다. G도 고정, 35도 고정, H도 고정, 38도 고정. 앞에 달러 표시를 넣으면 값이 커지지 않고 고정이 됩니다. 자, 그대로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에 가서 엔터. 자, 다시 채우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값이 제대로 나오죠? 다시 한번 명령해 보겠습니다. 테이블 어레이가 이렇게 달러 표시 앞으로 고정이 되어 있죠. 자, 절대값을 갖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죠. 값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ookup value 영역만 커지고 테이블 어레이 값은 붉은 계통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조하는 절대값 영역을 할 경우에는 값의 영역에다가 달러 표시를 넣어서 고정시켜 줍니다. 지금 단축키가 있었는데 단축키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 1, 2, 3, 4, 5번까지 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점 비품은, 두 번째는 choose, 세 번째는 dsum, daverage, sum, count if s, sum if s, VLOOKUP까지 해서 이번 계산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이 작업까지 다 했다면 여러분은 저장을 한 다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